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공포 라디오 미스테리 굿.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선시대 양가윗집 규수 외출 나온 컨셉 휘렌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박수입니다. 수보당 이배우. 저는 부잣집 대감마님입니다. 너무 미스터 멋있어. 선샤인에서 본 것 같아요. 미스터 선샤인에서. 심지어 오늘 여기 이 귀걸이 오늘의 힌트. 오늘 주제를 달고 나오셨네. 오늘은 바로 지로 워터. 영물. 네? 아씨. 지로 여터. 지로 워러. 지로 워러. 아 지로용지예요? 뭐예요? 지로 영 워러 물 영물. 영물 이야기입니다. 동식물 특집 시작인가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4월이잖아요. 아 4월이니까 동식물 특집. 꽃이 피는 4월. 네, 그렇죠.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 그랬구나. 그런 것 역시 같았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내가 역시 엉뚱한 타카, 얘기를 타카 역시 타카세. 타카를 맡고 있습니다. 역시 타카. 사진 타카체. 영물 소개해드릴 건데요. 마음에 드는 동물 골라서 소개해드릴게요. 네. 이배우님 먼저 소개 가시죠. 이배우님 네. 어떤 거 하시겠어요? 저는 사슴 할게요. 사슴. 왜죠? 왜냐면요. 사슴이 되고 싶어요. 사슴 같은 눈망울을 갖고 싶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슴은 신성성을 지닌 영물로 간주되어 왔다. 가령 유럽에서는 암사슴을 신들의 심부름꾼으로 생각했으며 그 뿔의 모양으로부터 십자가를 유추하여 고독과 순수의 상징물로 여겼다. 특히 약초를 본능적으로 지각하는 힘은 사슴을 어떤 신비스러운 영적 존재와 관련시키게 만들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부 랩 쪽의 샤머니즘에서는 죽은 샤먼의 영혼은 사슴의 육체를 빌어 재생한다고 믿었고, 퉁구스족의 무당은 등이나 어깨 머리를 사슴뿔로 장식한다. 신라 왕관의 장식물이 사슴의 뿔과 그 모양이 흡사한 것도 고대 알타이 혹은 퉁구스족의 녹각 숭배 사상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학설이 지배적이다. 고대 한국에서도 사슴은 신령스러운 영매로 간주되었다. 동명왕의 신화를 보면 동명왕이 고구려를 건국하고 이웃인 비류국을 합병시키려 할 때 송량왕이 완강하게 저항함으로 흰 사슴을 잡아 해원의 큰 나무에 매달으면서 이를 성사시켰다는 고사가 있다. 사슴을 매달고 주문을 외자 그 울음소리에 감흥한 하늘이 큰 비를 내려 비류국을 물속에 잠기도록 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동양 문화권에는 사슴은 거북, 학과 더불어 십장생의 한 동물로 간주되었다. 일상적 동물이 아니라 상스러운 우주동물로 인식된 것이다. 도교에서는 사슴을 신선의 벗으로 여겼던 것, 여러 민담에서 사슴이 신과의 매개물로 등장한 것, 나무꾼과 선녀 등 기타 성현의 용제 총화나 이재현의 여공패설 등에 나오는 여러 일화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 사슴의 뿔은 우선 그 형태가 마치 나무처럼 생겼지만 그 생리도 나무의 그것과 아주 흡사하다. 사슴뿔 역시 봄에 돋아나 자라나면서 딱딱한 각질로 되었다가 이듬해 봄에 떨어지고 다시 새로 돋는다. 이는 수목의 일생과 같은 것이다. 그리하여 사슴은 영생, 재생의 힘을 간직한 우주동물, 대지의 원리를 갖춘 신성동물로 추앙받게 되기에 이른다. 사슴을 왕권의 상징으로 여겼던 것, 녹각을 숭배하는 사상이 보편화된 것도 이에서 비롯한 것이다. 전 사실 살면서 사슴을 많이 봤어요. 어디서 보셨나요? 일단 저는 군대를 육군사관학교에 나왔거든요. 네. 육군사관학교 안에 동물원 같이 사슴들을 이렇게 방생해서 키우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근처를 가면 사슴한테 먹이도 줄 수 있어요. 그때 이런 기운을 좀 느꼈나요? 아니요, 사실 무서워서 못 갔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사슴이 많이 커요. 근데 여러분들. 저도 여행 갔을 때 네. 미국에서 한번 사슴을 본 적이 있어요. 미국 사슴 더 컸겠다. 근데 이게 골프 카트 같은 걸 끌고 다니고 네. 여행 그 코스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사슴이 나타난 거야. 음. 근데 그 두 마리가 저를 쳐다보는데 너무 예쁜 거야. 진짜 그 눈빛이. 그래서 약간 영물이라고 하나 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물을 보고 있어도 약간 실물 같지 않은 뭔가 이렇게. 자, 여러분 두 번째 영물 저와 함께 하실 건데요. 네. 무슨 영물이야? 이 날개 학과 함께 하겠습니다. 억지스럽다 진짜. 네. 근데 히렌이랑 하계랑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신선이 타고 다니는 새, 천년을 장수하는 영물, 천년 만에 푸른색으로 변하여 청하게 되고 다시 천년 만에 검은색으로 변하여 현하게 되는 불사조. 한국 불교 전설 99중 지금 존재하는 새 중에 두 번째로 큰 새라고 합니다.
머리 꼭대기는 피부가 드러나 붉고 이마에서 목, 날개짓, 꽁지는 검게 보입니다. 뚜루루루 뚜루루루 하고 울어 우리말로는 두rum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러한 학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고 시를 썼습니다. 학과 함께 해, 구름, 산, 물, 소나무, 거북, 사슴, 불로초, 돌을 그려 장수를 기원하는 십장생도가 있습니다. 학의 고귀한 자태와 이상적인 이미지를 담은 옛 시도 많고요. 옷이나 공예품에도 학을 새겨 넣었습니다. 공예품은요, 학을 구름이나 소나무와 함께 넣어서 장수와 건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옷은 조선시대 학자들의 옷, 학창의는 학의 모습을 본떠 만들었고요. 이는 학문과 선비의 성품을 상징합니다. 학은 장수와 함께 부부애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학은 평생 일부일처를 유지하는 새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번 부부의 연을 맺으면 죽을 때까지 함께한다고 해요. 학은 대표적인 멸종위기의 동물인데 장수를 대표하는 이 학에 대한 슬픈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학은 야생이 단 1,500마리만 남은 멸종위기의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한국에도 수천 마리의 두루미 떼가 찾아와 겨울을 났으나 지금은 그 수가 줄어 120에서 150마리씩만 찾아와 겨울을 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학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우리 두루미님 극나무까지 멸종위기라는 게 씁쓸합니다. 정말 되게 아주 쓸데없는 여담인데 학하면 저는 그 고수도? 아니 난 학종이 떠올렸는데. 마트 가면은 송악 떡볶이라고 PPL 아닙니다만 근데 네. 학이 약간 또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새라는 거를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쵸. 이렇게 영물인지도 몰랐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이 그렇게 금술이 좋은 의리가 넘치는 동물이라는 것도 참 본받을 진짜. 만하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고수섭 때문에 이미지 세탁당했어, 이 사람. 이 사람? 와. 이세 이조. 그러니까 그 자, 이렇게 두 번째 에피소드 학 함께 하셨고요. 네. 세 번째 영물은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저랑 연관이 있어요 또. 연관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저의 영물은 호랑이입니다. 타이거. 과거 우리나라에 살았던 호랑이, 검은 가로줄무늬가 특징이며 단독 생활을 합니다. 주로 사슴이나 사냥, 멧돼지, 토끼, 들쥐, 꿩 등을 먹고 배가 고프면 마을로 내려와 가축을 잡아가고 사람을 해쳤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심지어 궁에까지 들어와 임금은 골머리를 앓았다고 합니다. 선조실록 214권, 선조 40년 7월 18일 내가 듣건대 창덕궁 안에서 어미 호랑이가 새끼를 쳤는데 그 새끼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고 한다. 영조실록 75권, 영조 28년 1월 2일에는 호랑이가 경복궁 후원에 들어왔다고도 전해집니다. 이에 조선에선 호랑이를 잡기 위해 노력한다. 차코갑사, 호랑이 잡는 특수부대 차코인, 호랑이 사냥 전문가, 그래도 여전히 무서운 호랑이. 그래서 사람들은 공포를 이기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멍청하고 어리석은 호랑이로요. 이야기 속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호랑이에 대한 불안을 달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한 힘과 용맹한 모습의 산중의 왕, 산의 신으로 인정받은 호랑이, 또한 12지신, 사방신 중 하나로 수호자 역할을 했다고도 합니다. 사람들은 호랑이의 눈썹은 진실을 꿰뚫어보고 뼈와 가죽은 사악한 길을 물리치며 발톱과 이빨은 잡기를 쫓아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호랑이 깨알 정보인데요. 호랑이 사냥 중국의 속담에서는 조선 사람들은 호랑이를 1년 반 동안 사냥하고 호랑이들은 나머지 반년 동안 조선 사람들을 사냥한다 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냥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지. 오, 그쵸. 그리고 또 이런 정보가 있어요. 우리 호랑이 그 당시 이제 호랑이를 잡으면은 약간 로또 맞는 느낌이 있었대. 그러니까 뭐 호랑이 발톱, 가죽 워낙 돈 되는 게 많아서 약간 호랑이 하나 잡으면 인생 역전. 산삼처럼 오, 저는 또 사람이 호랑이를 잡아오고 호랑이가 또 사람을 잡아먹고 했다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서로 돌아가는 뭔가 생태계 같은 느낌 있죠. 나는 널 잡아오고 넌 날 잡아온다. 넌 날 잡아먹고 난 널 잡아먹어. 네, 이거. 그런 느낌. 아이고야 세상에.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아낌없이 주는 호랑인데.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소 같은 존재. 자, 마지막 영물은요. 닭입니다. 난 이거 사실 너무 놀랬어. 왜요? 닭이 되게 우리 매일 막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닭 엄청 좋아하죠. 그쵸? 닭가슴살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그죠? 맞아요. 전 아마 죽으면 닭들한테 공격당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영물로 소개해서
네, 이 배우님이 공격을 당하실 수도 있으니까 닭에 네.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하도록 하죠. 네, 감사해요. 달가 우지 마라. 내가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나 죽는다.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치킨으로 더 익숙하지만 예로부터 닭은 새벽을 알리는 영물이었습니다. 신라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닭. 어느 날 밤 신라왕이 숲에서 닭 울음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사람을 보내 알아보니 금빛 상자가 나무에 걸려있고 흰 닭이 그 아래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사내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경주 김씨의 시조 김알지입니다. 그 뒤로 그 숲을 계림이라고 불렀으며 계림은 신라의 국호로 쓰이기도 했죠. 이 이야기에서 닭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동물로 등장합니다. 오래전부터 닭이 사람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꽃기요 하고 아침을 알리는 울음소리, 집집마다 닭이 있던 옛날, 해가 뜰 무렵 여지없이 들리는 닭의 울음소리는 아침을 부르며 귀신을 쫓았습니다. 조상들은 미래를 내다보듯 제 시간에 우는 닭이 진리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때문에 닭이 제때 울지 않으면 불길하게 여겼습니다. 닭이 초저녁에 울면 재수가 없다. 닭이 밤중에 울면 불길하다. 수탉이 해진 뒤에 울면 집안에 나쁜 일이 생긴다.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영물로 여겨지던 닭. 네, 그만큼 닭에 대한 미신도 많습니다. 첫 번째 미신. 나쁜 일을 막는 닭. 벽 위에 닭과 호랑이의 그림을 붙이면 나쁜 일이 물러납니다. 두 번째 미신. 좋은 소식으로서의 닭. 새벽에 우는 닭의 울음이 10번이 넘으면 그 해에는 풍년이 든다. 두 번째. 닭이 감나무에 올라가면 재수가 좋다. 세 번째. 닭이 쌍알을 낳으면 집안이 흥한다. 네 번째. 닭이 항상 나무 밑에 있으면 그 집안에서 벼슬 할 사람이 나온다. 닭 하니까 사실 영물하니까 고양이도 생각났어. 고양이 영물이잖아. 고양이도 사실 있었어요. 있었어요. 오, 고양이는 너무- 내가 키울 때도 영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 생각보다 영물이 너무 많더라고. 아무튼 근데 치킨은 아니 닭은 되게 영물이라니까 신기했어요. 본심 나오셨네요. 네. 치킨. 맞는 말이긴 한데. 영어로 하면 치킨이니까. 근데 사실 치킨은 영물이 맞잖아요. 그 맞죠. 치킨 밤에 여러분들 딱 생각해보세요. 눈을 감고 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따끈한 아이고. 치킨 닭다리를 탁 들고 시원한 맥주 한 모금 싹 마시면서 탁 이것이 치맥이야. 이렇게 마무리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영물이 지금 분량 때문에 다 소개는 못 해드리는데 뭐 여우도 있었고요. 여우 정말 영물. 놀랐던 거는 불가사리가 있었어. 오. 영물 특집 다음에 다시 한번 갈게요. 네. 못다한 영물들에 대한 이야기 기대해 진짜 얘기가 주시고요. 많아.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사연을 저희는 언제나 늘 기다립니다. 네, M Y L A B O K 골뱅이 ZY 어디 갔어요? M Y L A Z Y B O K 골뱅이 네이버닷컴. 아니 손으로 이거 하려니까. 안 하던 거 하니까 그런 그러니까. 거잖아요. 뭐야. 이게 3년 만에 첫 실수를 했네. 해보려고 YMCA 그랬는데. 이런 것처럼 지금. 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혼자 어려우면 저한테 좀 넘겨줘요. 오랜만에 제가 이 배우님 놀려보네요. 제가 맨날 네. 놀림당하는 존재였는데 당혹스럽네요.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지금까지 다시 뭐 써야지. 여러분 제가 이거 내리고 있었던 이유는 바스락 소리 때문입니다. 녹음에 지장이 갈 것 같아서 지금까지 양갓집 규수 마실라고 하는 역할 히른채 네, 저는 이박수였습니다. 저는 오늘은 대감마님 네, 함효주였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치킨 드시고 드세요. 미스테리 굿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웠던 괴기한 경험, 친구에게 들은 귀신 이야기, 트라우마로 남은 정체 모를 형체 목격담, 혹은 귀신보다 무서웠던 사람 이야기도 좋습니다.